고객 경험 CX, 사용자 경험 UX, 브랜드 경험 BX. 이런 말 요즘 한 번쯤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도통 무슨 차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세요. 꼭이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고객 경험입니다. 하도 업계에서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CX가 답이다 하잖아요. 또 잘 나가는 기업, 예를 들면 디즈니, 애플, 구글, 나이키, 레고, 스타벅스 등 불황에도 고객이 많은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객 경험의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험 설계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고객 경험, Custom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 브랜드 경험, Brand Experience. 차이점을 찾는 게 무색할 정도로요, 각 사업 분야에서 적용하는 용어일 뿐 CX, UX, BX의 목적과 내용이 매우 일치해요. 위 내용 모두 고객이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호작용하면서 갖게 되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한 영상에서 고객 경험 범위를 구분해서 개념을 정리해 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참조하세요. 결국 CX, UX, BX 모두 고객이 브랜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나는 순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고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경험해 나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이용하고 싶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곧 성공적인 비즈니스이고 좋은 경험 설계인 것이죠. 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기업에서 가장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기획하고 마련해 놓은 대로 잘 믿고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절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그린 여정의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단선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죠. 요즘 서비스 기업 아닌 곳이 있나요? 하물며 제조업도 서비스화를 하는 이 시대에 나는 개발자니까, 나는 기획자니까, 기업의 고객 경험 담당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인데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업무는 고객 서비스 담당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 경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일수록요, 부서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질 않아요. UX나 CX나 BX나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업무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세요. 부서 간들의 서로 다른 표준과 측정 기준을 고수하고 각자의 접점대로 서로 다르게 디자인하고 관리해요. 아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기업의 고객 경험 담당자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 설계를 하려면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하여서 경험에 대한 정의와 실행을 위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고 고객 여정을 다각화해도요,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까 말까예요. 앞으로 경험 설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의 옵션 사항으로 치부했다가는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으로 한번 늘어난 정신은 결코 과거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요즘 경험 설계 무지 잘 돼 있는 기업들,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고 경험한 고객들의 기대나 요구는요, 더욱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을 더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미리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수한 경험 설계의 사례가 많은 애플도요,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이 본인조차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객의 모든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직원들에게
고객을 설득하지 말고 대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돕거나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받아요. 애플은 상품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플 새 상품 출시 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거기에서 무엇을 꺼낼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고객 중심적 마인드죠. 스티브 잡스가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고객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테크놀로지는 나중에 돌아와서 신경 써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고객 경험 설계를 한답시고 테크놀로지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채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 새로운 디자인 등 너도 나도 QR코드 만들고 아무도 쓰지 않는 오락가치도 없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이런 게 경험인가요? 경험 설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얼마나 쉽고 즐겁고 도움이 되었는가예요. 구글의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도요. 집을 나설 때나 낮과 밤에 집 안에서 움직일 때 사용자가 오가는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요. 이에 따라서 미리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해줘요. 편리함뿐만 아니라 돈을 절약하게 해줘요. 디즈니랜드의 매직밴드는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요, 마음껏 입장하고 대기 시간을 살펴보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저녁 식사 예약 발권 서비스까지 대신하죠. 우버는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플랫폼으로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 줌으로써 낡은 택시업계를 뒤흔들어 놨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고객 경험 사례들만 봐도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즉 고객 여정 전체에 걸쳐서 고객이 바라는 감정과 결과와 능력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고객이 제품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서비스화되면서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또한 도움이 돼서 계속 이용하고 싶게 하죠. 여기서 경험 설계를 위해서요, 현재 존재하는 것을 모두 파괴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최소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용이하게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경로를 매핑하고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고객이 점차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스며들게 해야 해요. 일단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대한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경험은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어떤 감각이로든 일단 느끼면 앞으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적어도 고객이 새롭게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덜어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와, 내가 예전에 저렇게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라고 회상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객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고 이 경험에 관한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고객이 83%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얻는 개별적인 정보를 광고보다 더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순 추천 고객 지수 NPS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고객이 직접 공유한 경험이 기업의 브랜드가 되고 결국에는 어느 기업을 선택하고 어느 기업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거죠. 옛날 유튜브 유명한 영상 중에서 아이에게 잡지를 보여주는데 아이는 인쇄된 잡지에 손가락을 펴고 핀치와 스와이프 같은 이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각종 손동작들을 했어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잡지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아이는요, 곧장 답답해하면서 잡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CEO의 영상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살 된 내 딸에게 잡지는 고장난 아이패드다.
아이에게는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해요. 적어도 익숙한 것이 더 새롭고 나은 길을 막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PC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겠죠?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앱이나 메신저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전화는 진짜 정말 조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스마트폰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죠. 만약 디즈니랜드가 단순히 새로운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빵긋빵긋 친절한 직원의 응대 태도와 겉모습을 단정하고 직원들의 의상만 바꾸었다면 방문 고객은요, 그곳에서 하는 경험에 금방 실증을 느끼겠죠. 디즈니랜드의 투모로우랜드 사례를 보면 1955년에 구상이 되었는데 이때 1986년을 상상했고요. 그 투모로우랜드가 1986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투모로우랜드는요, 여전히 2055년의 미래의 세계에 있습니다. 고객을 우리의 영원한 팬으로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 설계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객의 여정 속에 4가지 진실의 순간을 체크하세요. 진실의 순간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순간이 좀 특이하죠? 0번째 진실의 순간은 사실 구글에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검색해보는 순간을 말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죠.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매 후기나 공유된 경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실의 순간은요, P&G사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고객이 상품을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순간, 구매를 고려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은요, 구매 후 상품을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때로는 맛보는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진실의 순간은요,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고 앱이나 유튜브, 아마존 등 소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뭐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두로 전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사실 한 고객의 마지막 진실의 순간은요, 다른 고객의 0번째 진실의 순간이 됩니다. 0번째 진실의 순간부터 마지막 진실의 순간 사이에는 고객은 감정과 감각에 불을 붙이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판매를 넘어서 고객과 바리스타 사이에서의 관계를 연구해서 개선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습관적인 방문으로 이어질 때 반복 고객, 단골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은 그 브랜드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브랜드가 얻고자 하는 고객의 충성심입니다. 스타벅스는요,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음료 메뉴를 만들도록 권하는데, 이는 고객이 자신의 경험에서 주인이 되는 경험을 주려는 방법이에요. 저의 애정하는 고객사죠. 레고는요, 구매 과정에서요, 2가지 길을 설정했어요. 하나는 레고를 사랑하는 고객의 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레고를 구입하는 고객의 길입니다. 그래서 레고는 어린이 고객의 여정과 부모 고객의 여정이라는 2가지 고객 여정 맵을 만들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에는요, 메뉴판에 올리지 않는 시크릿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뭐 애니멀 스타일이라든지 프로테인 스타일 같이 사람 아는 사람만 아는 황금 레시피 꿀팁을 공유해서요, 고객들 스스로 홍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하고 싶게 했죠. 애플의 아이폰의 포장은요, 박스를 여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되었어요. 상품을 받은 직후 포장을 뜯을 때 샥 하고 비닐을 뜯는 경험을 하고, 적당히 힘을 주면서 흔들면 박스가 스르르 부드럽게 열리고 뽕 하고 열리는 순간 비로소 상품을 접하게 되는 거죠. 샥, 스르르, 뽕 이렇게 고객들에게 더욱 행복감을 주고, 디테일함은요, 모두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장을 뜯고 상품을 만나는 과정을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만나는 감동의 순간으로 연출한 스티브 잡스의 정교한 고객 경험 설계였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인간미가 느껴져서 결국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스스로 이 5가지를 점검하세요. 첫 번째, 나는 고객이 거래 이전과 거래 도중과 거래 이후에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의 웹페이지들은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각 어떠한 경로이든 사용하기 쉬우면서 적응성과 반응성이 뛰어난가? 세 번째, 모든 고객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 네 번째, 모든 진실의 순간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을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토리와 인간미를 느껴지게 해주었는가? 다섯 번째, 고객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하거나 보상하는 전략이 있었는가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생기고 그것을 검색하고 첫인상이 형성된다면 필요가 발견되고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이용하고 싶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서비스를 점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